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8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로 같은 6기통인 LPI의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트리머로 선택하신 이유, JBL 사운드 옵션을 추가해야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후면부가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았다고. 그랜저만의 아이덴티티를 꾸준하게, 실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는 점을. 출력에 대해서는 마음에 그랜저 HG 승차감이 단점은 말이 많은 전면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찡끗. 얘가 또 선력이 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되면서 처참한 연비에 이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 삐요? 주행할 때 아, 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세대 모델이 1986년에 최초로 출시가 됐을 만큼 유서 깊은 역사와 더불어 최상위권의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 바로 더 뉴 그랜저 IG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6세대 더 뉴 그랜저 IG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차주분들 만나러 경기도 고양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29살 그랜저 차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경기도 일산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 오지 지역과 일산 대도시 지역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칭 인구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철원군 인구수가 약 4만 명이고 고양시 인구수가 약 107만 명이 되거든요. 그 두 도시 간의 연비 차이나 각종 차이점을 중간중간 언급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0년식 더 뉴 그랜저 IG 차량이고 3.3 가솔린의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스마트키 주차 보조와 썬루프, 그리고 빌트인 캠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3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은 3,400만 원이고 취등록세 및 기타 비용 다 포함해서 약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46,500km이고 구입 당시에는 약 22,000km였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맨 처음으로는 운전 연습용으로 07년식 SM7을 탔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몰아본 차는 2013년식 그랜저 HG 3.0이었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우선 집에 탈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던 그랜저 HG를 물려받아서 타기 시작했었는데, 그 차가 워낙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워낙 잔고장이 많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데다가 마지막에는 엔진을 내려야 된다는 판정까지 나와서 이거는 더 이상 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차를 일단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차주님, 보통 그랜저 HG가 정말 잘 만들어서 지금도 도로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베스트 셀링카잖아요. 근데도 잔고장이 많고 엔진도 나가리 되고 거의 그 정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비 얼마나 드셨어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타고 다녔었는데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아, 6개월 타는 동안요? 네. 키로수는 몇 킬로였나요? 처음 그 차를 타기 시작했을 때는 한 22만에서 3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본 키로수가 25만 8천 킬로였습니다. 이제 엔진을 내려야 된다 라는 거의 반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신차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아반떼 신차를 당연히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반떼는. 어떤 부분이요? 이게 신차 요즘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내부 사양도 그렇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소나타를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소나타 DH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실내 딱 보니까 진짜 요즘 신차 같고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시승 딱 가서 악셀에 이제 발을 얹어본 순간 많은 실망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뭐가 문제셨어요? 일단 제가 2.0하고 1.0 터보 다 타봤는데 2.0은 일단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차가 안 나가서 그 아반떼보다 안 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바로 제외를 했고 1.6은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 차는 되게 잘 나가는데 말하기 좀 애매한 거친 느낌이 있어요. 막 그르렁거리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당시 타던 그랜저 HG를 집에 오는 길에 다시 탔는데 딱 타고 나서 느꼈습니다. 아, 이 느낌이구나 하고.
차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미세한 차이가 4기통과 6기통의 차이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안 되겠다, 그랜저 신차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딱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4기통 따위는 안 되겠습니다. 6기통 감성으로 가지 않으면 전 차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일단 하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욕을 이제 바가지로 먹고 무슨 욕이요? 사회 초년생이 아반떼 신차만 몰고 다녀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 되는데 소나타까지 오케이 해줬더니 한도 끝도 없다. 네 월급에 어디서 가서 그랜저 그 새 거 끌고 다니면 누가 욕한다. 꾸지람을 듣고, 그럼 소나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줄 테니까 부족한 거는 너가 뭐 대출을 받던 할부를 끼던 알아서 해라, 이런 통보를 받고 저에게는 더 뉴 그랜저 IG가 해답이구나 라는 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제차는 중고든 아니면 신차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겠구나, 그런 이제 판단이 들어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택해서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BMW 3 시리즈 막 15년식 FRD 이런 거 살짝 건드렸다가 바로 이제 폐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3.3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2.5 가솔린이나 3.0 LPI 아니면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6기통에 꽂혀서 6기통을 구매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파워트레인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6기통인 LPI의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본다는 점이랑, 그리고 옵션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는 점, 그리고 충전소 문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옵션이 JBL 사운드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해야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스클루시브에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옵션을 빼면 계기판이 LCD가 아니라 옛날 아날로그가 들어가더라고요. 4.2인치 아날로그 계기판 그거 굉장히 아쉬워요. 그랜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올드 감성을 불러일으킨. 사실 옛날 차들은 아날로그도 예뻤거든요. 요즘 아날로그는 일부러 못생기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트림을 이제 선택하게 된 게, 그렇게 조건을 계속 추가해서 보다 보니까 매물이 너무 검색이 어려운 거예요. 캘리그래피 트림을 올리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캘리그래피 트림을 검색하게 되었고, 또 캘리그래피 트림을 보다 보니까 이제 베이지 시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베이지 시트를 딱 본 순간 이거는 무조건 캘리그래피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스마트키 주차 보조랑 썬루프 그리고 빌트인캠 제외하신 이유는 뭐예요? 스마트키 주차 보조의 경우에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없는 옵션으로 왜요? 골랐습니다. 있어야 좀 개방감도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썬루프가 있어도 쓸 것 같지도 않고 공차 중량만 늘리고 잡소리의 근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썬루프는 제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트인캠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캠 2였으면 아마 무조건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빌트인캠 1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블랙박스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음성 녹음 아예 안 될걸요? 예, 음성 녹음도 아예 안 되고 화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이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반떼 신차, 소나타 신차 등이 있었지만 제가 결국 6기통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되었고, 6기통 국산차 하면 또 K8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쟁 상대예요. K8도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내 디자인이 더 뉴 그랜저가 훨씬 더 예뻤고, 또 네임 밸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IG 하면 이제 성공의 상징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K5, K8 하면 그게 차 이름인지 잘 모르시지만 그랜저는 바로 알아들으시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랜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좀 나이다 보니까 이 나이에 아반떼 N 같은 것도 한번 몰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짧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부앙 탁탁탁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팝콘 터지는 거요? 그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한 주행가도 거리가 먼 것 같고 해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아반떼 구매하셨으면 이 돈이면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반떼 구매 가격은 3,700만원. 오빠 제정신이야? 그럼 차주님 K8로 넘어가기 직전 K7 프리미어 차량이나 6세대 전기형 그냥 그랜저 IG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내가 아무래도 수리비에 크게 대이고 구입을 고민하게 된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연식이나 키로수 면에서 전기형이나 K7 같은 경우는 조금 높더라고요. 키로수도 좀 있으시고. 실내가 너무 이제 구형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더 뉴 그랜저 IG의 후면부가 정말 국산차 중에서는 최고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은색 차량의 그 밤에 보는 리어램프는 환상적이거든요. 그 점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안정감이 있던 6세대 전기형 그랜저 IG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바뀐 후면부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랜저만의 아이덴티티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길게 이어진 LED 테일램프와 LED 주간 주행이 멋지게 들어가 있는데, 테일램프가 약간 스포일러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추가를 해주고 있고, 머플러도 보시면 기본으로 적용된 듀얼 머플러도 굉장히 멋진데, 캘리그래피 트림에 적용이 된 듀얼 트윈 머플러가 스포티함과 더불어서 고급감을 추가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는 점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6기통이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이 실내 디자인이 2차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그랜저 IG와 지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랜저 GN7 이 세 차종을 비교하면 페리 전 그랜저 IG랑 페리 후 이 그랜저 IG의 실내는 정말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이거는 풀체인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랜저 GN7이랑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실내를 비교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페이스리프트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디자인 철학이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면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잘 뽑은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포스포크의 안정감 있는 핸들과 더불어서 가운데 나파 가죽 감싸기로 된 혼 커버가 핸들을 보는 재미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에 적용이 된 12.3인치 계기판이 확실히 시인성이 뛰어나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또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는데, 기존 6세대 그랜저 IG에서 내비게이션 우측에 좀 생뚱맞은 시계가 하나 들어가 있었다가 이 차량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되면서 그 시계가 빠진 그런 포인트도 하나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차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호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버튼식 기어를 죽일 듯이 까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근데 이제 차를 여러 가지 렌트카로도 몰아보면서 칼럼식도 써보고 기어봉도 써보고 또 다이얼도 한번 써봤단 말이에요. 기어 방식에 그렇게 뭐 크게 연연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버튼식은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예쁘고, 물론 공간 활용하는 실용성 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긴 한데 그만큼 예쁘니까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과하지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실내의 무드 감성을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퀼팅 인조 가죽에 감싸는 이런 디테일들 포인트들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뒷좌석 스웨이드 목베개가 고급감을 아주 굉장히 추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출력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시나요? 출력은 이 정도면은 매우 만족합니다. 이제껏 타봤던 차들이 SM7도 있고 그랜저 HG도 있고 그 외에도 짧게 렌트카로 타본 건 여러 개 있지만, 이 정도 출력이면은 사실 편안한 주행을 한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6기통 3.3L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290마력의 35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2.5 가솔린 모델이 4기통에 198마력의 25.3토크인 것에 비해서 거의 약 100마력 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기통의 감성과 300마력에 근접하는 이런 출력은 아주 충분한 가속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 승차감에 대해서도 마음에 드시나요? 승차감은 전반적으로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탔던 그랜저 HG랑 비교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HG의 승차감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건 거의 뭐 물침대 서스 아닌가요, 그 정도는? 네, 그랜저 HG는 이제 타보면 조금 큰 방지턱 넘어가면은 이게 출렁출렁 하거든요. 쿠션감이 두 번 오기 때문에 마치 침대에 다이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절대 두 번 튕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걸 넘어도 출렁하고 딱 거기서 끝내기 때문에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HG의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6세대 전기형 그랜저 IG가 약간 단단했던 것을 추구했던 것과 다르게 확실히 이 후기형 더 뉴 그랜저 IG로 넘어오게 되면서 확실히 부드럽다는 평가가 좀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기형과 후기형 그랜저 IG의 이런 승차감의 차이를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세대 그랜저 IG 전기형과 후기형 모두 CMDPS가 적용된 모델에서 핸들을 돌릴 때 잡음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다행인 건 더 뉴 그랜저 IG 3.3 모델은 RMDPS가 적용이 되어 있고,
2.5 가솔린 모델에는 CMDPS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중고로 구매를 고민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이런 RMDPS냐 CMDPS냐 이런 구성의 차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5m를 넘기기 직전에 그랜저라는 게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요즘 차들이 한참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운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랜저가 운전기사를 두는 쇼퍼 드리븐 차도 아니고 오너가 운전하기에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너무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차의 길이까지는 그래도 좀 감당할 만한데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더 길어질 테니까 그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죄송한데 그랜저 뽕을 너무 많이 맞으신 거 아니에요? 뽕. 아, 이게 그만큼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더 뉴 그랜저 IG로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되면서 전장이 기존 6세대 전기형 그랜저 IG보다 60mm가 더 늘어난 4590mm로 2세대 G80과 동일한 사이즈가 되었기 때문에 큰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9인치입니다. 기본 17인치 휠부터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스포터링 휠까지 다양한 휠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1, 2열 도어 하단부에 일자로 이어지는 크롬 느낌 또한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더 뉴 그랜저 IG의 측면부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뉴 그랜저 IG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뒷자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랜저라는 차를 평가할 때는 뒷자리도 평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가 뒷자리가 굉장히 넓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뭐 고양시 운동장, 천안시 종합운동장이라고 해도 무색해요. 근데 사실 이게 겉보기만 좋습니다. 뒷자리가.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에요? 네, 네. 딱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빛이 좋은가요? 뒷자리가 이 편의 옵션이 좀 부족합니다. 이 넓은 자리에 비해서 리클라이닝 기능도 안 되고요. 뒷자리에 통풍 시트도 없고요. 시트는 통풍이 될 것처럼 구멍이 송송송 뚫렸는데 통풍이 아무리 옵션을 높여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트림인데 그죠? 네. 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에어벤트가 2개 있긴 하지만 딱 에어벤트 2개만 있고 거기에 뭐 충전 포트가 있다든지 뭐 공조 컨트롤러가 있다든지 그런 옵션도 전혀 존재하지가 않고 그런 컨트롤러가 디지털 느낌으로 네. 저기 뒤에도 넣어주면 조금 고급감이 살잖아요. 네. 네. 근데 공간만 넓지 진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B필러 에어벤트도 넣어줄 수도 있는데 또 안 넣어줬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페이스 리프트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고 또 제네시스 G80이 있는데 형님이 계시잖아요. 네, 형님이 네. 계신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일 수도 있는데 또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뒷자리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방석 길이가 이게 짧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딱 앉으면은 의자의 길이가 짧아요. 앞뒤로. 이제 술 마시면 대리를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대리를 부르면 항상 뒷자리에 앉기 때문에 HG 뒷자리도 여러 번 타보고 이 차 뒷자리도 여러 번 타봤거든요. 근데 막상 사람이 실제로 앉아보면은 HG 뒷자리가 훨씬 편합니다. IG보다. 방석도 그게 더 길어요? 네, 이게 굉장히 겉보기는 엄청 넓어 보이는데 사실 넓은 레그룸이라는 것도 편하라고 넓은 거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그룸만 엄청나게 넓지 방석 길이가 짧아서 실제로 이제 사람이 앉았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HG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겉보기만 좋아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엄청나게 예쁜 후면부에 비해서 말이 많은 전면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건 할 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랜저 ID 페이스리프트 차주님들은 다 하시는 말씀인데 전면부 디자인이 좀 아쉽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면부가 예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봐줄만은 합니다. 이쁘다까지는 아닌데 이쁘다고는 말 못하고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대충 참아보자.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이제 뇌이징도 되고 찡끗 메이징 되셨나요? 저는 된 것 같습니다. 됐다고 이제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최면을 걸어야 돼요. 또 이 차가 정말 전면부가 또 아쉬울 수 있는 게 사실 헤드라이트만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세련되게 돼 있어. 한데 이 딱 전면 그릴 그 다이아몬드 그 부분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 사실 또 요즘 그랜저 GN7 한번 보고 오면은 얘가 또 선녀긴 합니다. GN7 그랜저 로보캅 보다가 요 친구 이모티콘 찡끗 보는 순간 오히려 얘가 선녀구나. 아니 이모티콘 찡긋은 굉장히 귀여워요 그거는. 예? GN7 그랜저 차주님들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단정하고 안정감 있던 6세대 전기형 그랜저 IG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게 되면서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른 목골 패턴의 파라메트릭 듀얼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심오하게 오묘하게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 범퍼 보시면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인 와이드하면서 메쉬 형태의 반광 크롬 형태의 디테일이 그랜저의 고급진 디테일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단점 하나 뽑자면 아무래도 연비를 들 수가 있겠죠. 사실 근데
그랜저 3.3 사면서 연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냐 할 수도 있지만은 연비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철원에서의 주행 환경과 여기 고양시 일산에서 주행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비교해서 한번 연비를 설명드리자면, 강원도에서 공도 주행을 하면은 보통 연비가 12에서 13 사이로 나옵니다. 거기는 잘 막히지도 않고 가다 쓰다도 별로 없죠? 사실 공도랑 고속도로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 가면은 13에서 15km 사이도 나오고요. 진짜 뭐 조건 좋을 때는 16까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차주님께서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고양시 대도시로 오셨을 때 공도에서의 연비는요? 처참한 연비에 이제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처참한 정도인가요? 예, 말이 안 됩니다. 한 평균적으로 5km 정도 보고요. 5요? 네, 오늘 좀 많이 막혔다, 기분이 나쁠 정도로 막혔다, 그런 날들은 3도 봅니다. 3이요? 네, 뭐 람보르기니에요? 정말 차 막히면 3도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왔다 집에, 그런 날은 7까지 봅니다. 편차가 상당한데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는 보통 5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기본적인 골조는 달릴 수 있을 땐 달리고 못 달릴 때는 그냥 흐름에 맞춰가자인데, 제가 원래 강원도 살았을 때는 좀 막히는 이런 시내 도로 오면 굉장히 천천히 다녔습니다. 이런 데서 뭐 열심히 가려고 해봐야 뭐하나, 어차피 다 기어가는데 하면서 천천히 다녔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또 하나 일화가 있는 게,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나오는데 친구가 앞에 간 차가 너무 답답하다고 크락션을 울리려고 딱 손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차였다고. 제가 그렇게 좀 많이 천천히 다녔는데, 또 막상 그 일산에 와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1분 1분이 소중하더라고요. 조금 막히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막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단 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괜히 해봐야 저거 뭐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주의하고 계세요? 저는 심각한 카포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이면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요 차량 취등월세 포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셨는데 카포라고 할 수 있나요? 한 최소 70% 이상 풀알부 때려야 카포에 이제 입성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가용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벌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차에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부를 내서 차를 구매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할부를 끼고 샀으면 반년도 못 버티고 차를 뺏기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차주님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거의 99% 컴포트 모드로만 주행합니다. 사실 이 차의 에코 모드는 연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괜히 출력에 손해를 보기는 싫어서 또 안 쓰고요. 스포츠 모드는 RPM을 굉장히 높게 쓰더라고요. 앞으로 막 팍팍 튀어나가고, 저는 그게 쓸데없이 시끄럽고 승차감도 해친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데, 가끔 이제 4명 타고 강원도 산길 같은 데 가서 올라갈 때 RPM을 많이 높게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스포츠 모드를 한 번씩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제가 원래 강원도 철원에 있을 때는 일반 공도 4, 고속도로 6 정도였는데, 일산에 오고 나서는 일반 공도 9, 고속도로 1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원도 철원에 있을 때는 보통 11에서 12 정도로 나왔고요. 일산에 와서는 5에서 7 사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주의하시는 습관은 뭐 어떻게 주의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기름의 남은 양, 뭐 주행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주의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만 넣습니다. 제가 아까 카푸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간 의심했던 부분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차주님께서 카푸어 대열에 충분히 입성하실 만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주님? 주유비가 워낙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카드 보면은 좀 주유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를 2개를 쓰는데, 뭐 하나는 뭐 주말에만, 뭐 하나는 또 상관은 없지만 어디 주유소만, 이런 식으로 제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거에 해당이 되는지, 한도가 초과하진 않았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서 할인이 가능할 때만 주유합니다. 만약에 할인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러면은 주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어디 가야 되는데 기름 없으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를 이제 세워두거나 그렇게 해야죠. 제가 카푸어긴 하지만 바닥에서 가득 넣는 편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버티다 주유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할인 효율을 뽑아먹기 위해서 가득 주유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즘 1,600원대 기준으로 바닥에서 가득 주유하면 보통 한 1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요. 그때 주행 가능 거리는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을 때는 780에서 한 820km 사이 정도로 나왔었고,
나오고 현재 여기 와서 주유했을 때는 600km에서 650km 사이로 나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앞자리 수납 공간이 좀 애매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시트 기어가 정말 예쁘긴 한데 요즘 차량이나 옛날 기어봉 차량들 뭐 HG도 사실 이 공조 있는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납 공간이 정말 밑에 있는 공간은 쓰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손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불편하게. 그냥 넣었다가 꺼낼 일 없는 것만 넣거나 사실 저는 이 밑에 방향제를 두고 쓰고 있긴 하거든요. 자주 네. 꺼내고 뺄 때는 여기 넣는 건 좀 불편해요. 운전해도 좀 위험해요. 맞아요. 진짜 없는 공간이나 마찬가지고 사실상 수납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 암레스트가 다입니다. 그리고 차주님 제가 지금 도어 쪽에 보시면 도어 밑에 포켓 있잖아요. 여기도 널찍널찍한 느낌이 아니라 좀 가늘고 길게 돼 있어요. 예, 맞아요. 여기 뭐 페트 이런 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355mm짜리 캔을 이제 우겨 넣으면은 딱 끼게 들어가는 딱 그 정도입니다. 또 은근히 암레스트가 또 약간 도라에몽 주머니 느낌 나거든요. 예, 넣으면은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갖고 네. 뭐 넣다 보면은 또 이게 쓸만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랜다이저라는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네. 조금 아쉽다. 디자인에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조금 포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이 차량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풍량 조절할 때 조금 어려워요. 직관적이지 않다 하시는 건가요? 풍량 조절을 이제 누르고 싶은데 못 누를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편리성을 조금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충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요즘 여름이기도 하고 열을 좀 잘 받아서 열을 많이 받으면 충전이 거의 안 되거든요. 발열도 좀 심한 편이죠. 예, 네. 발열이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각선으로 핸드폰을 꽂아놓고 나서 닫았을 때 다 안 닫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닫는 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 핸드폰을 넣어놓고 닫을 이유가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이슈를 보고 한번 닫아본 적은 있는데 닫히긴 합니다. 차주님 핸드폰이 좀 작으신 건가 본데요? S23 플러스인데 적당한 크기 아닐까요? 그건 좋다 그거예요. 근데 차주님 여기 위에다가 이상한 스펀지 같은 거 하나 달아놨는데 아 이게 유격이 있는지 주행할 때 흔들림에 따라서 약간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살짝 나더라고요 여기서. 아 잡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스펀지를 좀 대놓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베이지 시트 관리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따로 관리할 자신은 없어서 시트 클리닝이랑 코팅 같은 걸 한번 싹 맡긴 적이 있는데 그것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스스로 관리하는 거는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베이지 시트 같은 거 하시면 청바지나 이런 거에 좀 이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커버를 하나 씌우시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차주님께서는 상남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제 마인드는 이제 시트 커버 씌울 거면은 왜 골랐냐 약간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도 절대 필름이니 케이스니 안 씌우거든요. 순정 그대로. 네. 네. 차주님께서 이 차량 구매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JBL 사운드셨잖아요. JBL 사운드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생각보다 실망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살 때 항상 노래를 틀고 타는 편인데 그 전에 있던 차들이 정말 스피커들이 다 아쉬웠어서 스피커 옵션을 무조건 넣어야겠다. 사실 JBL을 좋아해서는 아니고 스피커 옵션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 스피커는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지만 이 JBL 사운드 들어가면 12개의 스피커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기대하셨던 거에 비해선 생각보다 조금 아쉽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나타 타시는 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판매량이 많은 만큼 역설적으로 희소성도 없으면서 택시 모델까지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진 않으세요? 저는 전혀 아쉬운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에서 만나면 그냥 반갑습니다. 오히려 차가 많은 게 그만큼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쉬운 게 없습니다. 더 뉴그랜저 IG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액 현금 납부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80만원, 자동차세는 1년 연납을 해서 80만원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는 제가 일산에서 일반 공도 9, 고속도로 1의 비율로 운행하고 있을 때 복합연비 5에서 7km 정도 나오고요. 바닥에서 가득 넣었을 때 기준으로 1600원 기준일 때 10만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일산 시내에서 약 600에서 650k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철원에서 근무했을 때는 한 달 주행거리가 평균 3000km 정도였고요. 그랬을 때 기름가스 한 달 평균 한 40만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산에서는 한 달 평균 500에서 600km 정도 주행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기름가스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철원에 있을 때는 공임나라가 너무 멀어서 동네 카센터에서 공임 4만 원을 주고 오일을 구입해 가서 교환했고요. 일산에 와서는 공임나라 예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를 좀 알아보다가 카센터가 또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갖고 블루엔즈 가서 공임 6만 원 주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은 따로 사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원래 출고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그냥 차 산 김에 제가 좀 교체 시기를 앞당겨서 S2 AS 19인치 네 짝으로 82만 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총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세워만 둬도 뭐 20만 원 이상 발생된다고 보고, 숨만 쉬어도 그죠? 네, 숨만 쉬어도 한 20만 원 이상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행 거리에 따라서 엔진 오일, 뭐 기름값 등등 해서 한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할부금 한 50만 원 끼면 끼는 순간 파탄이죠. 더뉴그랜저 IG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카푸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차를 샀어도 카푸어이기 때문에 이왕 카푸어에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를 사서 만족감으로 정말 후회 없이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이 더뉴그랜저 IG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명차니까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하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